예, 이제 앞서 상표법을 이제 저희가 살펴봤다면 상표와 디자인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뽀로로 캐릭터다. 그럼 뽀로로는 상표일까? 디자인일까? 저작권일까? 예.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뽀로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일까? 저작권은 학술, 문화, 예술에 속한 창작물. 어떻게 보면 예술에 속한 창작물이잖아요. 그렇죠? 만화라는 하나의 예술 분야의 창작물이니까 저작권 대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뭔가 아직 디자인 보호법을 안 배웠지만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럼 상표냐? 상표가 뭐라 했죠? 자타 상품 출처를 표시한다. 네. 그럼 뽀로로 캐릭터가 있으면 저기 거네? 라고 생각한다면 상표인 거고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중첩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란 무엇이냐면 물품의 미적 외관이다. 그 법은 단어 하나하나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의 미적인 이건 뭐 디자인 유사한 개념이고 외관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물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의 정의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물품에 대한 디자인만 보호한다. 그렇다면 캐릭터는 물품인가? 캐릭터가 물건이에요? 물건은 뭐죠? 우리가 만지고 옮기고 사고 팔 수 있는 것. 이걸 물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캐릭터는 물건이 아니죠. 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안 되죠. 돼야 된다라는 주장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물품이 아니다. 캐릭터는 그럼 뭘 보호하냐? 디자인 보호법 도대체 뭘 보호하냐?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물품의 디자인. 그럼 캐릭터는 보호 못 받냐? 디자인 보호법으로 우회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서 이제 좀 일단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시각 디자인은 어떠냐? 시각 디자인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들은 물품에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또 캐릭터 같은 그냥 미적 창작물에 불과하죠. 물품은 아니죠. 물론 물품에 시각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거지 시각 디자인 자체가 물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같은 거 인테리어도 물품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어디에 딱 가면 인테리어가 좀 특이한 데 가면 그런 것들 뭐 어떤 커피숍이라든가 가면 어떤 색상을 쓰는 거, 뭐 컨셉 이런 것들이 좀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버거킹 하면 뭐 어떤 뭐 빨간색의 어떤 무늬가 떠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셉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물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업계에서는 이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아 인테리어를 따라했어요. 이거 어떻게 뭐 디자인 등록 인테리어를 디자인 등록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벽지가 특이하면 벽지 물품이죠. 벽지 따로. 가구가 좀 특이하면 가구 따로. 뭐 이렇게 따로 각 소품들을 등록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물건을 조합한 물건과 색채를 조합한 이 인테리어 컨셉 이거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물건들과 색채의 조합인 거지. 이런 컨셉적인 인테리어 디자인도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자라는 논의는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현행법상은 아직 디자인 보호법상은 물품의 미적 외관, 그러니까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거라서 인테리어나 캐릭터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한 적용되지 않은 물품에 적용되지 않은 시각 디자인 또한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보다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 범위가 좀 좁다. 물론 이걸 확장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좁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법이 좀 옛날 그 대량 생산을 통한 어떤 물품을 많이 생산하고 모방을 방지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컨셉에 아직 좀 갇혀있는 물품의 디자인,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물품에 갇혀있는 이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점을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보호 범위를 확장하자는 논의는 활발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유명한 캐릭터는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를 못 받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인형으로. 미키마우스 왼쪽 오른쪽 차이점이 뭐죠? 미키마우스는 그냥 이 물건이 아니죠. 물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미키마우스를 적용한 인형은 물품이죠. 인형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되는 거네요. 결국엔 되죠. 되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미키마우스가 적용되는 모든 물품에 디자인 출원한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지우개, 열쇠고리, 뭐 다양하죠. 인형, 뭐 온갖 것, 티셔츠에도 새길 수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캐릭터 자체를 디자인으로 보호받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물품으로서만 등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물품성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물품이랑 독립성이 있는, 그러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이 독립성이 있는 구체성을 가지는, 이게 개념적인 캐릭터가 아니고 구체성을 가지는 물품으로 유체 동산을 의미한다. 이런 그 전기, 열, 가스 같은 어떤 외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유체 동산, 부동산은 또 안 된다. 이런. 부동산은 또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찍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보호 대상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조립 가옥 같이 이동식 화장실 이런 대량 생산 가능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동산에 준해서 물품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물품은 독립성이 가지는, 그러니까 물품의 일부분을 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도 가끔 이렇게 문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칫솔을 출원하고 싶은데요. 내가 칫솔을 출원하고 싶은데 사실 칫솔 모 부분이 저는 중요해요. 칫솔 모만 출원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독립성을 가진 물품이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칫솔 모만 판매되고 있지 않잖아요. 거래계에서. 그러니까 칫솔 모가 나는 중요하다 해도 칫솔 전체적인 물건으로 출원을 해야 된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물품의 일부분이나 합성물의 일부분, 그러니까 부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물품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구체적인 물품이어야 한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 가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이지만 디자인은 외관을 보호하는 거니까 가스나 열 이런 것들이 사실 외관을 갖추진 않잖아요. 그러면 가스나 전기, 광열 이런 것들은 또 액체 이런 것들은 그러면 디자인 출원이 안 되나요? 보통 그 포장 케이스를 하죠. 음료 용기 이런 케이스를 출원을 하죠. 이 유체 동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조립 가옥이나 이동식 화장실 같이 대량 생산 운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동산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것 외에는 부동산은 출원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을 내가 창작했다, 창작 또는 설계를 했다라고 해도 디자인 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라서 한계가 있죠. 사실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가옥을 하나 지었다. 내가 그러면 디자인 출원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디자인 보호법은 아직까지는 유체 동산만을 보호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는 집을 내가 설계했어도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를 받기는 좀 어려워요. 디자인의 범위가 생각보다는 좀 좁죠. 근데 이런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물품성의 예외라기보다는 좀 보완하는 제도를 이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좀 작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냄비를 내가 디자인을 했는데 나는 손잡이의 특징이 있어. 또는 내가 이 서랍 또는 냉장고에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디자인은 다 그렇죠. 칫솔이나 아니면 수저 같은 거는 사실 손잡이 부분에 특징이 있는 경우가 많지. 수저의 어떤 앞부분에
그 부분은 뭐 크게 변형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일부분의 특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부분 디자인 제도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뒤에 좀 나오니까 소개를 드리고요. 글자체 디자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죠. 예, 물품이 아닌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글자체들을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너무 물품성에만 국한돼서 뭐 대량 생산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물품성이 없어서 글자는 안 돼 하다 보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 예, 법이. 그래서 글자체 세트를 조금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글자체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는 이런 세트로서,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그 세트로 하게 했는데 이걸 좀 간소화시켜서 지금 글자체 일정한 글자체 세트에 대해서는 디자인 출원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준 거죠. 예.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바뀔 겁니다. 이제 어느 순간은 뭐 캐릭터를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정법 공청회에서는 우리가 좀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것들도 조금 디자인에서 좀 보호해주자, 예, 라는 좀 현실을 따라가는 거죠, 법이. 예. 인테리어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같은 것도 좀 보호를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그 첫 번째로 이제 들어온 게 글자체 디자인이 물품성의 예외로서 이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이제 좀 들어왔다. 예. 물품성은 없지만 이렇게 계속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보호 범위가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이어야 되고 또 일정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 예. 당연히 물건이면 형태가 있겠죠. 형태는 그 외관 실루엣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면서 외부에서 보여야 된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그 부분에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래 피아노 같이 여닫는 거 외에는 내부의 특징이 아니라 물건 외부의 특징을 보호하는 게 디자인 보호법의 외부에서 보이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것,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미성. 근데 사실 신미성이 없다고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미성은 그냥 너무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동그라미 하나를 출원했다. 그러면 이건 미적 가치가 없다, 신미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신미성은 그냥 일단 있다. 예. 뭔가 이렇게 조금 노력이 가해졌으면 신미성이 있다 본다. 그래서 신미성으로 뭐 이렇게 성립성 위반으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런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보다는 물품성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출원 절차는 조금 이제 감이 좀 오시겠지만 상표 특허와 좀 비교해서 같은 점들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출원이 뭐라 했죠? 접수하는 거잖아요. 예. 서류를 갖춰서 접수를 하면 심사한다. 여기까지 똑같죠? 예, 똑같은데 그래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되고, 예. 요 라인은 뭐 이렇게 다를 게 없잖아요. 특허도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되고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서 내고 여기에 다퉈서 거절되거나, 예. 또는 다퉈서 해소가 되면 등록되는 거, 예. 똑같죠? 상표도 뭐 다르게 있었어요? 심사에서 의견서 나오면, 예, 뭐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서 나오겠죠? 다퉈서 등록되기 전에 하나가 있긴 했죠. 뭐가 있었죠? 출원 공고, 그죠? 출원 공고가 있었지만 어쨌든 다퉈서 공고되고 등록되나 뭐 다퉈서 등록되나 어쨌든 그 하나의 절차 빼고는 비슷합니다. 아까 상표에서 생략했는데 상표도 똑같아요. 거절되면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불복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기회가 있는 거죠. 특허청에서 거절되면 심판원, 여기까지는 행정기관이에요. 예. 이 특허법원, 여기 법원, 예. 좀 고등법원급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법원으로 처음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2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2심 같은 느낌? 예. 심판을 한번 거쳤으니까, 예. 그래서 법원 첫 단계지만 약간 상소심 같은 그런 느낌이 특허법원이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불복하면 대법원, 예.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불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표에서 제가 좀 생략을 해놨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 다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예.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건 특허 상표 디자인 다 똑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특허랑 그냥 똑같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갑자기 요 옆에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오른쪽에 달린 거. 요게 이제 특허랑 다른 점입니다. 상표랑도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디자인 출원을 하면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만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무심사 등록 결정을 하는데 사실 무심사라는 단어가 좀 적합하지가 않다. 왜냐면 아무것도 심사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딱 기본적인 거는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사는 좀 아예 심사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용어를 일부만 심사하는 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로 바꿨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용어가 너무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디자인에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는 최소한의 요건 뭐 일부 요건만 심사하는 그걸 뭐라 하냐면 일부 심사. 물품의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냐? 부분 디자인 제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어를 직관적으로 지어서 용어를 기억하기 굉장히 쉽죠. 일부만 심사한다. 그러면 그럼 이게 출원이 선택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심사받고 싶으면 심사받고 난 일부만 받고 그냥 등록해주세요 하면 일부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심사는 뭐냐면 물품별로 나눠져요. 어떤 것들은 일부 심사하고요. 어떤 물품들은 심사를 합니다. 그게 나누는 기준은 유행성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미리 그 물품들을 정해놔요. 일부 심사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기호식품의 포장 디자인이다 그러면 한철에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막 팔리다가 이거를 빨리 등록을 안 시켜주면 모방 제품이 나왔다가 이미 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보호를 받아야 되는 뭐 패션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죠? 철 지나면 유행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이렇게 10개월 동안 막 8개월 동안 심사를 하고 등록을 받아봤자 이미 시즌 다 끝나는. 이런 것들은 심사하다가 등록을 누가 받겠어요. 뭐 출원 과정에서도 경고는 보낼 수 있지만 등록이 돼야 실제 디자인권이 생기는데 심사하다가 막 8개월 막 이렇게 지나면 유행 지나버리면 디자인 보호법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성이 강한 어떤 시즌을 사는 제품들 군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은 등록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만 따지고 그 다음에 대신 이의 신청을 할 사람은 등록되고 나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좀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정리해 드릴까요? 특허는 이의 신청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졌다 그랬죠, 제가. 심판을 해야 되죠. 무효 심판. 심판원의 무효 심판을 해야 돼요. 심사국에서 이의할 수 있는 제도가 특허는 없습니다. 상표는 있나요? 상표는 있죠. 아까 공고하고 2개월 동안 이의 신청 받는다 했잖아요. 특허청에서 심사 단계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의 신청 제도가 있나요? 이의 신청 제도가 있는데 심사 라인에서 심사된 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못하고 특허랑 똑같이 무심사 라인, 용어가 바뀌었다 했죠. 일부 심사 라인으로 등록된 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왜냐? 뭐 일부 요건만 심사했으니까 하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시켰지만 그래도 이의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결론은 겁니다. 특허 이의 신청 없고 상표 있고 디자인은 일부 심사를 통해서 좀 하자가 있을 만한 것만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3개월이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취소되거나 뭐 등록되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 디자인 출원할 때는 어떤 물품 그죠? 아까 인형이든 뭐 연필꽂이든 필통이든 물품을 지정해 하나씩.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캐릭터 같은 거 만드신 분들은 도대체 디자인 출원을 하려고 하니 모든 물품에 할 수도 없고 좀 난감한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럴 때 어쨌든 그래도 물품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설명, 창작량 뭐 이런 설명을 작성하고요.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그 디자인에서 사실 이런 설명 부분보다 중요한 건 도면이고요. 도면을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좀 형체를 알 수 있을 때 알려고 할 때 육면도가 필요하죠. 왜냐면 뒷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앞뒤, 옆, 좌우, 아래, 위. 예, 요 도면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입체적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사시도는 뭐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본 거. 예. 그래서 사시도 및 육면도, 정배 좌우 평점에서 앞뒤, 위아래, 양옆. 예. 이렇게 6개 플러스 하나 사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면이 없는 양면만 있는 겁니다. 벽지 같은 거 그렇죠? 벽지 물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면만 중요한 경우는 앞면만 내는 경우도 있고 뒷면 생략하고 또 그냥 아주 얇은 것들 있죠. 편지지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옆면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옆면을 생략하고 앞면과 뒷면만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도면이 중요하고요. 2010년부터는 도 1, 2 이렇게 해도 되고 3D 파일로 그냥 아예 그냥 모델링한 그 3D 파일로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이렇게 3D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예, 이제 디자인 등록 요건을 살펴보자면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 뭐 신규성, 창작성, 선천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 지금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PDF라서 1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예,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뭐냐면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 예. 산업상 이용 가능성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산업이 이용될 수 있는 찍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걸 보호하는 거지. 자연물은 물론 자연물, 내가 돌멩이를 진짜 특이하게 생긴 자연물을 내가 어디서 주워왔다.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는 있죠.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이쁜 돌멩이를 똑같이 만들었다 해도 대량 생산하는 순간 가치가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자연물이라든가 또는 순수 미술 저작물도 내가 아무리 똑같이 피카소의 그림을 그린다 해도 가치가 달라지죠.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자연물이랑 순수 저작물 같이 대량 생산할 수 없는 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위반으로 거절시킵니다. 마치 특허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유사한 요건으로 보시면 되고, 신규성은 똑같아요.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된 것도 출원 못한다. 예. 특허도 마찬가지 국제주의죠. 예. 그래서 어딘가에 공개했으면 등록을 못 받는데 예외적으로 1년 이내에는 내가 공개한 거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공지 예외 제도가 있죠. 이거 특허랑 똑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할게요.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특허랑 원래 달라서 외우기 쉬웠는데 이제 외우기 쉽게 돼버렸어요. 예, 특허랑 똑같이 공지의 주장이 있고 기간은 똑같다. 예, 똑같다. 그리고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뭐 예를 들면 그냥 토끼 모양의 그냥 하트 달았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창작성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 토끼 모양의 또는 일반적 물고기 모양의 그냥 리본을 하나 달았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창작성이 누가 봐도 좀 결여됐다 그러면 이런 특허의 진보성 같은 창작성으로 좀 거절될 수 있는데, 실무상은 조금만 특징들이 있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뭐 붕어빵인데 그냥 붕어 모양, 예, 또는 붕어 모양의 뭐 그냥 하트 하나 달았다. 뭐 이런 너무 간단한 게 아니라 창작성은 좀 함부로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디자인에서는. 예. 그래서 좀 특징이 있으면 창작성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원주의,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 특허는 선후 출원의 동일성 판단, 그죠? 동일성을 판단해서 선출원주의를 적용한다면 신규성도 마찬가지죠. 동일성, 먼저 출원된 것과 동일성이 있으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고, 먼저 공지된 기술과 동일성이 있으면 신규성 위반, 먼저 출원된 특허와 동일성이 있으면 선출원주의 위반. 이게 특허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특징이 동일한 것만 보호하면 너무 보호 범위가 짧고 모방이 용이하다. 특허랑 좀 다르게. 디자인은 조금씩 바꾸면 동일성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을 내가 창작을 했는데 조금 바꿔서 동일성을 잃는다고 보호를 안 해주면 디자인을 모방하기가 너무 쉽죠. 사실 디자인은 조금 바뀌기가 쉽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도 신규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공지된 것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조금 바꿔서 동일성을 좀 벗어나도 유사하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시키고, 또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게 있어도 선출원이랑 유사하면 거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사 범위까지
특허의 동일성을 신규성 선출원들이 적용할 때 유사 범위까지 좀 확대하는 거. 예. 이게 디자인 보호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상표 디자인에서 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시라는 걸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부분을 좀 해서 시험에 좀 시간을 절약하고 중요한 걸 좀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